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영보 플러스 극장 가다. 극장 가다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오스카 93회 오스카 작품상을 차지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역작 노마드랜드를 보고 왔습니다. 네. 다들 각계 역파로 노마드랜드를 극장에서 보고 모였습니다. 네. 이거는 워낙 유력한 네. 이번에 오스카 작품상 후보였고 역시 수상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텀에 극장 가다 77번째 네. 노마드랜드를 하려고 했는데 상까지 받았네요. 77번째 아, 입니다. 7땡번째 극장 가자. 예, 극장 그래서 가다. 77번째, 저번에 76번째는 이번 오스카 요거 조연상을 받은 그렇죠. 미나리를 했고, 예. 그러네. 아카데미 주로 이렇게 해서 예, 아카데미 수상작 위주로 수상작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극장 가다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극장 가다도 비슷한 거 할 것 같죠? 다음번 극장 가다는 뭐로 해도 안방 극장 가다를 해도 그때 정하고요. 네. 예. 아무튼 이번에 뭐 작품상이니까 뭐 당연히 봐야 되겠죠. 다 봤죠? 네, 봤습니다. 예. 그래서 77번째 극장 가다는 노매드랜드로 하겠습니다. Just remembering. And I can be certain in my heart I'll see you again. 노매드랜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영화고요. 네.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주연 펀 역을 했습니다. Fern, F-E-R-N, Fern이죠. 네, 펀. 네, 이름도 특이하네요. 그러네요. 펀. 네. 그리고 이제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여기 가서 살고 저기 가서 살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맨에서 사는데 이제 이렇게 비슷한 삶을 이제 영위하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자주. 그렇죠. 그죠? 모여 어디 이렇게 RV 파크 같은 데 이렇게 모여 살죠. 캠핑촌 같은 게 네.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또 만나게 되는 한 남자 네. 데이브 역으로 데이비 스트라산이 나왔습니다. 예, 이름 어려운 스트라시안. 네. 우리 옛날에 굿나잇 앤 굿럭. 굿나잇 앤 굿럭 야. 여기에서 아주 인상적인 네. 어디서 역할을 봤나 예. 많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봤나? 그다음에 우리 무용부에서는 옛날에 그 템플 그랜딘 예. 네. 거기도 그랜딘. 예, 또 선생님으로 나오죠. 네. 아주 인상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네. 배우죠. 이 두 명이 이제 아주 유명한 큰 배우인데요. 이 두 명 외에는 유명한 배우가 안 나와요. 그러네요.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 이 사람들 배우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배우 아니에요? 배우 아니야. 다 실제 인물들. 실제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 그 네. 캠핑족이나 이렇게 예, 여기서 캐스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스웸키랑 예. 스웸키 할머니랑 린다. 린다 메이라고 예.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실제 인물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우시던데. 예. 근데 연기를 너무 잘했어. 예. 아니 둘 다 나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분명히 어디서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실존 인물. 그냥 실제 그냥 노마드들인 거예요? 그렇죠. 어쩐지 연기가 이들은 실제 한 일을 얘기하는 실제 본 것을 얘기하는 거지. 향수기? 그렇죠. 네. 대단하죠. 그다음에 그 밥 웰스라고 예. 나오죠. 예. 산타크로스처럼 생긴 이 사람도 진짜 유명한 실제 인물. 실제 인물이에요? 진짜 유명한 실제 노마드들의 어떤 리더. 그렇죠. 실제 역할을 하는? 리더네. 실제 밥 웰스라고 이 사람은 한 5, 6년 전부터 유튜브 하는 이 캠핑족들을 위해서 팁 같은 걸 계속 얘기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 나와가지고 뭐저 뒤에 뭐 자기 아들 얘기하고 이런 건 진짜인지 잘 진짜겠죠. 모르겠- 진짜 야, 그거 그럼 이건 뭐 거의 반 다큐네. 거의 반다큐야. 그러니까 나도 다 이게 좀 실버 영화잖아요. 네. 다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네. 좀 나오는데 저 사람 어디서 봤나? 막 이러는데 기억이 없는 거 봤더니 내가 영화 진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실존 인물. 네. 아 참 대단한 캐스팅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제시카 브루더라는 원작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네. 이제 근간으로 해서 네. 클로이 자오가 새로 이제 각본을 쓴 거죠. 그게 이제 원작이 노매드랜드 서바이빙 아메리카 인 더 21st century라고는 네. 미국에서 21세기 살아남는 법. 책 제목이. 예, 예.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전에 나온 책이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영화화를 한 거죠. 네. 그 폭스 서치라이트에서 네.
이제 폭스 20세기 폭스사 네. 폭스사에서 이제 영화들을 제작한데 서치라이트는 네. 독립 영화 그쵸, 중심으로. 독립 영화 위주로 네. 그래서 서치라이트 잘 찾아가지고 네. 그런 영화를 발굴하는 영화 제작사죠. 네. 뭐 많은 상을 받았는데요. 엄청 많이 받았다고 예. 그러더라고. 영국 아카데미랑 미국 아카데미 그리고 골든글로브만 소개해 볼게요. 영국 아카데미에서는 감독상, 네. 여우주연상, 작품상, 촬영상 이렇게 받았고요. 바프타에서 예. 네. 그리고 아카데미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감독상, 여우주연상, 작품상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는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 이렇게 받았네요. 네. 네. 자, 노매드랜드. 노매드라는 말이 유목. 그렇죠. 유목민. 네. 이 노매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화가 안 나다 뭐 이게 노매드이 아니고 유목민을 노매드라고 해서 노매드랜드라는 말을 만든 거죠. 유목민의 땅, 유목민 나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책 제목에서도 있듯이 21세기에 그리고 여기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이제 2008, 9년 요때 이제 경제 위기, 예. 글로벌 경제 위기 나오고 미국.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이후에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리먼 브라더스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네.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책에서는 이제 논픽션 책이었는데 스토리들이, 예. 예, 이 저널리스트가 다 조사해가지고 이 제시카 브루더라는 분이 그거를 잘 조사해가지고 책을 냈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이제 특이한 점은 여자가 쓰고 여자가 감독하고 여자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실제 프로듀서로 네, 프로듀서죠. 예,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상 받을 때 올라와서 네. 수상 소감도 얘기하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국 하면 우리 어렸을 때 지금 2030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미국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제 트럼프도 받고 미국이 한 추악한 짓들을 많이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쏘와 뭐 이거더라고. 우리는 미국이 천조국의 나라 아니에요. 그랬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우리는 뭐 이거 범접하지 못할 어떤 그런 대상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죠. 네. 미국 하면은 우리도 그런데 우리 윗세대는 더 하고 네. 우리를 그리고 또 굶주림과 전쟁에서 구해준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미국이 한 5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중산층도 많고 사회적으로 좀 풍요로움도 있고 좀 문제가 있다면 이제 무슨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총기. 흥행해서 예. 근데 그만큼 리딩 컨트리인 건 사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세계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만큼 리딩해온 건데 아직도 뭐 지구에서 제일 센 나라인 거는 확실하죠. 네. 네. 미국이 제일 셉니다. 저 뭐 몇 년 전에 중국이랑 G2 해가지고 붙고 했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대조차 없었던 지금은 그때는.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그 세대들이 그 미국이 정말로 잘 나갔던 시대에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평생을 노력해서 이제 좀 즐기고 살아도 될 만한 때에 네. 이거 정말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황혼기에.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지? 라는 그런 이상한 감정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매드라는 이제 노매드 유목민 그 말을 쓰고 여기서는 이제 밴 드웰러라고 하죠. 밴에 사는 사람들. 드웰이 이제 산다는 뜻이니까 밴 드웰러라고도 해요. 그래서 밴 드웰링 피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밴 드웰러들의 이야기입니다. 노매드랜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차에서 사는 사람이 있지. 있어요.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있긴 있지. 다른 자연이. 아니다, 나 봤어. 아니 실제 다큐에 나 있어요. 봤어. 네. 종종 그 나옵니다. 목동에도 한 명 저기 한 군데 있어. 그냥 차에서 기거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일가족이 이렇게 다 차에서 근데 이제 여기처럼 무슨 그룹을 형성한다거나 그게 이제 캠핑하는 어떤 모임 장소라든지 이런 거가 있지 않죠. 캠핑이라고 그러면 그냥 진짜 놀러 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철새처럼 어디에 이제 일이 있으면 그걸로 다 이동해서 네. 그 일을 하고 또 따뜻한 데 찾아서 어떤 흐름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웨스턴 영화 탑10 했듯이 이 영화가 네오 웨스턴, 좀 수정 웨스턴으로 평가를 받는 거가 이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 미국의 서부, 그렇죠? 처음에 이제 이 네바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캘리포니아도 갔다가 뭐 무슨
아리조나도 갔다가. 다코타도 가고 네. 다 서부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전적인 의미의 서부를 예.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동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치. 예, 뭐 차 세울 데도 없고. 차댈 데도 없어. 예, 그죠. 뭐 이런 얘기 하죠. 근데 네.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네. 우리 지지난주에 하지영 배우 왔을 때 네. 그 흔적 없는 삶 얘기하면서 네. 거의 그 국립공원에 네. 들어가서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네. 우리는 거기 차에 사는 사람 우리가 알잖아.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 차에서 사나 봐.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웨스턴 그 넓은 그냥 황무지 같은데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다니거나 혹은 또 혼자서 또 이렇게 네. 하고 그래서 그거에 주목한 거죠. 이 작가가 그런 사람들을 한번 취재를 해본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가서 한번 인터뷰도 하고 이러다가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고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이랑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이 노매드족이 엄청 많아진 거죠. 특히 그러기도 했던 거지. 그거를 책으로 썼고 영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우리가 그 흔적 없는 삶에서 뭐 외상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거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걸 떠나고 이게 아니고 그냥 집이 아니고 차에서 그냥 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의외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룹을 이루면서 살고 거기 지도자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룹들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이쪽 서부 이쪽에 이제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영화 보면 알겠지만 그 광활하고 좀 황량한 이런 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네. 아리조나 뭐 이런데 네. 사막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담아낸 영화입니다. 네. 스토리를 좀 들어볼까요? 그 맨 처음에 영화 자막으로 펀이 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는지 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 네바다에 있는 엠파이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름 작은 동네. 네. 엠파이어. 탄광촌이야, 탄광촌. 네, 탄광촌인데 거기는 뭘 캐는 데냐면 석고보드의 재료를 석고보드.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 재료를 생산하는데 석고보드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회사가 그냥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을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그 마을이 그냥 폐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고 사람들이 다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펀은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인 마지막 것 막차를 같아요. 타고 예. 내가 좀 보니까 네. 위키피디아 보니까 이 마을이 그 광산이 활성화됐을 때는 한 1,000명 정도 1,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살았대요. 그 네. 회사 사람들이. 네.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네. 그게 이제 쭉 줄어서 지금 뭐 200명인가 산대요. 아직도 그 영화에서는 그냥 아무도 안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나오던데. 뭐 시설들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문을 닫았고 뭐 다시 뭐 오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 좌우지간 뭐 엄청나게 우리 뭐 저기 뭐 어디 기흥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뭐 한 700~800명의 종업원들을 거느린 광산과 공장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문을 닫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던 집에 있던 짐을 네. 다 이렇게 창고 같은데 이렇게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챙겨가지고 그게 첫 신이죠. 예, 이렇게 벤에 싣고 떠나는 걸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유추하건데 네. 어떤 상황 같냐면 보통 집에 모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그 모기지를 쭉 하면서 갚아 나가면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였잖아. 네. 근데 금융위기가 닥친 거는 그 영모기지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모기지에 대한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주는 거였어요. 음.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쓴 것 같아.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느끼면 이게 유추해 보자면 너무 많이 죄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돈을 못 갚게 되면 모기지뿐만 아니라 집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집이 날아가는데 이 집을 저당 잡히러 온 은행에 온 사람들이 저당을 딱 잡으면서 이 집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청소해 주는데 $2,000를 준다. 자기 짐 다 뭐 불태우고 뭐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보관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짐 다 불태우고 진짜 아까 말한 캠퍼 같은 밴에 올라타면서 자기 수준에 딱 $2,000를 가지고 길을 떠나는 그 장면들이 너무 그렇죠. 많았어. 그리고 저번에 다큐멘터리도 많았어. 우리 옛날 극장 가서 빅쇼트 했었잖아요. 네. 그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나랑 진욱이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장프로랑 레이첼이 와서 그랬어요? 녹음을 했더라고. 기억나? 안 왔어.
그러니까 내가 없었어요. 김 PD도 없고 최 과장도 없어. 그래요? 우리가 두 명이 없던 집이 근데 있었어요? 그 빅쇼트 그 영화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나오죠.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 펀은 그 상황을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저주가 그리고 망해가지고 망했고 남편이 죽었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이 죽은 시점은 또 그때가 아니고 또 그 몇 년 전이었던 전에. 거예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거기 살다가 네. 이제 혼자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작은 밴 안에다가 뭐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갖가지 잘 꾸며 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잘 꾸며 놨다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자작으로 RV 캠핑카를 만든 거예요. RV는 아니고 그냥 스타렉스 좀 큰 거 네, 같은. 승합차 같은 흔히 말하는 밴. 그냥 화물차. 봉고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냥 영화에서 쭉 보여줘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린다 메이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고. 할머니. 예. 린다 메이라는 할머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일을 해야 그쵸? 당장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랑 예. 식비는 있어야지. 예. 그래서 아주 단기직으로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마존 같은 데서 이렇게 포장 업무 같은 것도 하고, 뭐 캠프 같은 데 청소 같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뭐 무슨 국립공원 같은 데서 뭐 안내원 같은 일도 하고, 뭐 그게 식당에서도 일하고. 여기 시기가 네. 딱 크리스마스 이제 그 명절 앞이라 아마존에서 엄청난 배송량이 그쵸. 막 물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존에 일하러 가고 아마존이 페이를 후하게 준다라는 걸 알고 네. 그 이제 딱 그쵸. 거기로 가는 장면인 거예요. 예. 지금 처음에. 캠퍼들이 그쵸. 예, 캠퍼들이 그래서 글로 크리스마스 쫙 모여요. 캐롤이 예. 막 나오죠. 네. 김 PD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 게 보니까 지금 나이가 거의 뭐 50대 중후반 정도 됐는데 모아둔 돈이 없는 거야 이 여자는. 이 돈을 벌어야 돼. 이게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 PD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집을 날린 것 같아 정말. 거기를 남편이랑 하다가 뭐 어떻게 싹 날아간 거지. 그러니까 네. 가진 게 없어. 네.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이 나이에 됐는데. 네. 그 대표적인 무기지의 폐해로 다큐멘터리 꽤 많아. 그런 장면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린다 메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굉장히 자기의 좋은 친구였고, 그쵸. 그렇죠. 펀에게는 되게 좋은 친구였던 거고, 또 스웬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 처음에는 좀 괴팍해 보여요, 이 할머니가. 처음에 이제 팔 네. 기부수하고 있는 할머니죠. 네. 좀 괴팍해 보이죠. 근데 이 할머니는 알고 보니 이제 말기 그렇죠. 암 병에 걸려 있어요. 예, 암에 걸려 있는 사람이고, 근데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스웬키라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봤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밴을 끌고 제비 때 예. 그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뭐 알라스카인가 뭐 글로 이제 가겠다. 알라스카를 가고 예. 싶어요. 네, 그런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영화 배우인 데이비드 그렇죠. 스트라산, 이 앞에 린다 메이와 스웬키는 예, 그 실존 인물들이고. 근데 이제 아, 데이비드 너무- 스트라산은 이제 이곳에서 지내면서 같이 이렇게 춤도 추고 뭐 이러면서 친해졌어. 예, 펀을 알게 된 사람이죠. 네. 그리고 펀의 일을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펀 주변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밀양에서 얘기하면 전도연 주변을 도는 송강호 같은 사람이죠. 좀 예. 비슷하네. 예, 이렇게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죠. 근데 펀에게. 이 펀은 보니까 되게 긍정적이고 사람이 이렇게 막 대인 기피증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야. 굉장히 긍정적이고 친화적이고 뭐랄까 굉장히 잘 받아들여 잘 적응하는 사람 같아요. 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남자가 나타났는데 네. 처음에 약간 귀찮았지만 네. 그 남자가 자기한테 되게 호감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 네. 근데 이제 중간에 막 접시 깨먹고 막 짜증 나다가도 뭐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 중요한 접시를 깨먹었어 이 남자. 네. 아, 그 장면 너무 그 장면 너무 재밌죠 사실. 너무 미안해. 네, 내가 잘해주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냥 박스 밑이 빠지는 바람에. 나 그런 적 되게 많아. 모른지 모르겠지만. 아 근데 거기서 강하게 얘기잖아. 저리 가 있어. 좀 도와주려고 좀 깨진 거라도 좀 도와줄까 했는데.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더 웃겨. 나한테 소리치지 마세요. 그리고 가잖아. 끝까지 줄 건 없잖아. 너무 네, 아무튼 불쌍해. 근데 이제 이 남자가 펀의 주변에서 계속 맴돌다가 자기 아들이 찾아와요. 그렇죠. 예. 컨트리 가수. 예. 근데 아들은 조금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엄청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니까 뭐 네시빌에서 녹음했고 녹음했다. 뭐 투어했다 뭐 예. 컨트리 가수인 것 예. 같아. 예. 근데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아들이 태어날 건데 할아버지가 와서 대달라. 나랑 와서 같이 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 남자는 떠나는 거죠. 떠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따라서. 펀이 네. 프랜스 맥도먼드가 가라고 하죠. 가서 할아버지가 되라.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 데이브 예. 스트레스연 여기서도 이름이 참 데이브네요. 예. 이 데이브는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냥 가족을 떠나서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뭐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는 하지만 네. 좀 사정이 있어 보여요. 네. 자기가 뭐 좋은 아빠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나는 어떻게 아빠가 돼야 되는지 잘 몰랐다. 그런데 손자한테 가서 그런 파더가 되라라고 이제 펀이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예. 근데 이제 펀은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제 그 집에도 찾아가고. 그렇죠. 데이브가 떠나면서 네. 같이 갑시다.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쯤 되면은 뭐 결혼해줘 뭐 이게 아니고 우리 같이 있읍시다. 예. 근데 나는 거기서 이 남자의 그 말이 참 뭐랄까요 좀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 펀도 알아. 근데 그걸 완곡하게 거절을 거절하죠. 하면서 예. 내가 나중에 놀러 갈게. 예. 이러면서 둘이 헤어지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애틋함이 있어요. 떠나는 날 아침에 와가지고 노크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하죠. 깼는데 일부러 안 내다보죠. 예. 근데 이 근데- 남자가 뭘 놓고 가요? 이 남자가 이제 메모를 놓고 가고 돌이랑 네. 이 남자는 이렇게 떠났는데 그때 나와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네. 그 눈빛이 있어요. 그 애틋함이 있어요. 네. 이 여자도 저 남자가 좋아. 네. 그런데 다시 그런 관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거야. 음. 그거가 느껴지죠. 그게 나는 이제 대륙의 정서 이런 거 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대륙의 정서. 감독이 저 중국 개라면서요. 미국 중국인, 중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메리카노인 줄 알았어. 근데 중국인. 생활은 거의 미국에서 해서 뭐 그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뭔가 이 정서적인 처리 방법이 딱 중국인들의 어떤 아, 그런 부분 그래요? 같았어요. 난 어. 느낌이. 자기는 알아. 서로가 이렇게 막 차오르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또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한풀 툭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놓는. 그 약간 흔히 말하는 중국 여백인 스타일이다? 거지. 약간 마음에도 여백이 있는 막 이런 것들이 글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중국인 감독이 감독했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저도요. 전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투머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인 여자 감독이 만났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장면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서양적인 사고의 정석 표현이 아닌 듯한 느낌을 많이 그러니까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이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갔대요. 네. 고등학교 때 갔으니까 물론 중국인 그 어떤 정서도 있겠죠. 그런데 베이징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좀 믹스된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중간에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 남자를 찾아가는 스토리도 있고 또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이 차가 뭐 한 5,000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차예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가서 보니까 2,000 몇백 달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고치려면. 근데 당장 자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리센터에서는 그런 제안을 하죠. 그냥 이 차를 우리한테 넘기면 우리가 그 차액을 주겠다 너한테. 근데 안 된다. 난 여기서 살고 내가 정말 시간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다 여기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당장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을 찾아가는 거죠. 그 금액만 놓고 생각해 보자. 그게 5,000달러면 한 600만 원 정도 네. 되는 거고 2,500만 원이면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아마 우리가 평상시에 타는 차도 그 정도는 고치려고 하면 옛날 차들은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돈이 없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동생 멀리 사는 여동생한테 버스를 타고 가서 캘리포니아예요. 예. 여동생 가기 전에 전화 한번 하죠. 예, 그렇죠. 여동생이랑 막 이렇게 또 말싸움도 하고. 근데 거기 또 짠한 장면이 있죠. 여동생이랑 서로 투격투격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또, 이게 예. 무슨 뭐 이렇게 의절한 사이 뭐 이렇게 네, 아니에요. 그건 이게 아니고. 아니고 네. 언니가 좀 일찍 결혼해서 집을 네. 나갔고 언니는 늘 집에서 나가고 싶어 했다. 네. 뭐 가족사는 모르죠. 지금 여기 영화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동생은 굉장히 좀 뭐 중산층이 되게 잘 살아요. 캘리포니아에 집을 딱 그렇죠. 갖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돈 500만 원을 꾸려고 예. 거기 간 거야. 거기까지 간 거죠. 그거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당신들이 모기지 한다며. 그래서 모임이 하나 있는데 모기지 얘기가 나오죠. 나와서 그 감당도 못할 모기지를 팔아끼는 게 잘하는 짓이냐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가 난 이제 거기서 읽은 거지 사실은. 그렇죠. 거기 바베큐 파티하면서 그 얘기를 그 하죠. 사람들이 자기들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자기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싸해지는 장면이 있죠. 그때가 그때니까. 네. 근데 이제 동생도 언니한테 언니 우리 같이 삽시다. 이 얘기 제안을 하죠. 네. 근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네.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고 이 펀은 그냥 밖에서 차에서 자고 이거가 그새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싫고. 근데 여동생을 둘이 대화하는 씬에서 보면 둘이 서로 애정 있죠. 음. 네. 좋은 자매야. 네. 뭐 물론 그럴 뿐더러 그걸 평가해 주잖아. 언니가 정말 프론티어라고. 정말 개척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게 수정 웨스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사실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는 자기 그나마 창고에 남아있던 모든 짐을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다시 길을 떠나는 걸로 영화는 진짜 마무리가 되죠. 유목민이 되는 거죠. 네. 그 영화가 좀 뭐 쓸쓸하게 끝납니다. 네. 그렇죠? 이 영화가 좀 쓸쓸해. 쓸쓸할 뿐더러 우울해요. 우울하죠 또. 네. 이게 그래서, 네. 오스카 뭐 작품상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 기생충도 좀 뭐 이렇게 보면은 밝은 영화는 아니죠. 예. 밝다기보다 뭐 하여튼 스케일을 얘기를 했을 때 기생충도 그냥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막 이래가지고 오스카 작품상으로 하기에는 야, 이런 영화도 받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스케일은 크지만 그래서 자연의 스케일이 큰 거죠. 완전히 독립 영화 같고 난 네. 처음 봤을 때 감상은 좀 그랬어요. 좀 우울하다. 쓸쓸하고 저는 좀 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쓴맛이 난다. 뭐 이런 힘들었다고? 네. 힘들 것까지. 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최 과장은 뭐 캠핑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잖아. 차도 아, 차는 거. 맨날 아니야. 아니, 내가 맨날 차박 차박장의 그 얘기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거는 다르게 저 사람이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펀이나 거기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불행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들었거든요. 저는 아 형이 바라볼 때 형의 시각은 그냥 나름 그냥 자기들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걸 보면서 내가 저런 삶을 살게 그 된다면 부분이 때문에 그런 거야. 예, 맞아. 내가 불행하다고 느낄까? 라는 생각이 막 계속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굉장한 부를 누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풍요로운 시대 안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뭐 한 중간쯤에 어디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나의 그나마 내 한 줌 쥐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나도 저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걸 느끼면 이 영화 엄청 불편해져. 진짜 네, 그런 불안감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저는 힘들었어요 보면서. 맞아.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재밌거나 네. 흥미로운 그런 스토리가 아니죠. 그렇다고 뭐 전혀. 스릴이 있거나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예. 이거 아니고 굉장히 여백의 미가 많이 가는 흔적 없는 삶을 보면 네, 우리가 지지난주에 네, 무무초에서 했던 네. 나는 이 영화 보면 계속 흔적 없는 삶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이 영화 보면 흔적 없는 삶에 벤 포스터 같은 사람이 나와요. 실제로. 그쵸, 예. 나 네, 외상장애 있는 사람이다. 참전용사고 외상장애 있고 네. 그래서 내가 사람 많은데 못 가고 불꽃놀이 못 본다. 네. 이 말을 하잖아. 네, 그 벤 포스터가 나온 거야 정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다 자기 사정이 다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물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네, 또 그냥 도시의 삶이 싫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네. 다 각자의 자기 스토리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불가근 불가원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이렇게 차를 가지고 와서 그냥 아주 조금만 벌어서 조금만 쓰고 살고 있는 거죠. 그거 보면서 나 저렇게 살라고 다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나 나중에 저렇게 60살부터 저렇게 살라고 그러면은 살 수 있을까? 재밌을까? 근데 나는 그렇게 액티브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근데 내가 지금 최 과장이나 진욱이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물론 여기 이 영화의 칼라는 좀 우중충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차에 정말 좋은 알비 있잖아 큰 거. 네. 그런데 다 이렇게 다 때려 싣고 여기저기 유랑하면서 네. 살라 그러면 살 수 있겠네. 그거를 아주 템포러리하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즐겁게. 하지만 진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저는 되게 우울감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최 과장님 얘기대로 뭐 오샥 형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선택인데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뭐 유목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 아니고요. 영화의 말미에도 나오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서 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여기 밀려 왔다. 그렇죠. 아까 전에 뭐 김PD 형 얘기대로 어떤 모기지론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집을 담보로 했다가 잃고 프란시스 맥도먼드도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추정이 되지만 아니 나는 꼭 그렇게 보진 않아요. 프란시스 맥도먼드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 생활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어.
여동생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데이브가 같이 살자고 그 나중에 집에 놀러 갔을 때 손자들이랑 이렇게 쫙 있는 그 집에서 그 집 식구들도 좋아하고 예. 방도 내주잖아. 예, 너를 위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고 내가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다. 너 있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잠깐 있다 가라는 얘기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이 좋고 같이 이렇게 삽시다. 예,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사람한테 선택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이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 영화에서도 그 다른 노마드들이 다 자기 선택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해 주는 씬이 있어요. 처음에 예. 영화 처음에 보면은 마트 같은 데서 누굴 만나잖아. 네. 애들 딸린 옛날에 애들 과외 같은 걸 해준 것 같아. 네. 그래서 그 엄마가 그래, 계실 선생님, 때 없으면 오시라고 선생님. 임시교사를 5년을 했죠. 예. 그런데 그 엄마가 가고 나서 이 애가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줌마 정말 홈레스예요, 노숙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네. 저 엄마는 집에선 그렇게 얘기한 거지. 네. 그 선생님 지금 홈레스 됐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네. 그러니까 프랜시스 맥도모드가 아주 당당하게 나는 홈레스는 아니고 하우스레스다. 네. 집이 없을 뿐이고 나는 그게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홈리스는 우리가 노숙자를 보면 아 왜 저 젊은 나이에 혹은 건강하고 신체 건강해 보이는데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있지 왜 일을 안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가진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프란시스 맥도날드 어찌됐건 본인이 돈 벌고 살고 있잖아요. 뭐 집만 없을 뿐이지 이 사람 얘기대로. 정착을 안 한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영화에서 이제 뒤에 동생과의 대화 그리고 동생과 그 같이 있는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 막 부동산업과 관련돼서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늘어놓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아, 이 여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떠나는 걸 선택했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기질이나 이 사람의 원래 인식 안에는 이 생활이 맞을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 거기서는 보이거든요. 그거는 찾아볼 수 있고.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사람들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이 앞으로의 생활을 후회 속에서 살지 아니면 거기 나오는 데이브처럼 찾아갈 가족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또 할지. 근데 최소한 프란시스 맥도날드는 자기 동생의 집도 있고 데이브와 같이 살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자기 삶인 거죠. 그게 자기가 선택한 거기서는 저는 선택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의 뭐 제일 마지막 부분 얘기지만 영화의 마지막에서 감독은 하고 싶던 얘기를 한 줄짜리 글로 이제 남기잖아요.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바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길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남기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최 과장님처럼 뭐 힘들거나 뭐 우울하거나 영화는 시종일관 사실 그런 컬러는 좀 맞는 것 같고요. 아니, 재미는 근데 느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프랜시스 맥도날드 펀이 이 생활을 즐기고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면 그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그렸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관객의 눈에는 아, 참 살기 힘들다.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가 문제의 어떤 이 논란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잠깐 이 영화에 질문부터 시작하죠. 왜 동생 집을 안 갈까?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왜 가기 싫을까? 이 영화는 자기를 놓고 봐야 돼. 왜냐면 내가 내 동생이 있거나 친척집이 있어. 내가 망했어. 막상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야 나 좀 며칠은 좀 재워달라고 할 수 있겠지? 며칠은 머무를 수 있지만 같이 살자고 말을 해도 못 갈 거야. 그럼요. 어려울 거야. 나는 김 PD 이 영화 딱 보니까 나는 최 과장이랑 진욱이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고 김 PD는 이 영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물론 뭐 평상시에 김 PD 성향이면 이 영화는 정말 10분도 못 볼 것 같지만 왠지 여기 나오는 그 프랜시스 맥도날드의 정서를 김 PD가 잘 이해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약간 나는 느낌이 그랬어요. 네. 맞긴 해. 그렇지만 아카데미가 정말로 이 영화에 작품상을 주고자 하는 의지를 알겠다라는 거죠. 그 심사위원단들이 투표위원단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뭔지는 알겠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도 알 것 같고 심지어 트위터에 왜 트럼프가 그런 말을 썼는지도 약간 이해는 가.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인간인 나와 내 삶을 놓고 따지면 자신의 삶을 놓고 따지면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살았고 인정받아도 충분한 시간을 향해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어그러져서 그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어그러져서 다른 공간에 떨어지게 된다면 인 거예요. 이 영화는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갈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딱 떨어져 있다면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맞아. 이 영화가 저는 좀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와 실제 나의 미래가 굉장히 괴리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어떤 공포감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아, 그럼 보면서. 적중했네요. 감독의 의도가. 이거 그렇지. 이거 이 영화 스릴러야? 공포 난- 호러 형한테 완전 어. 적중돼.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핸드폰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게 생각되냐면 예, 실제로 잃어버렸습니다. 예, 형, 예. 저 여러분 지금 현재 김PD 형이 진짜로 수중에 휴대폰이 없어요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렸어, 지금. 초반에는 이런 거야. 화가 나. 아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지? 일단 남에 대한 블레임이 생기잖아요. 누가 가져갔지? 근데 은근히 놓고 따져보니까 내가 한 몇 달 동안 핸드폰을 함부로 했어. 심지어 잃어버릴 만한 순간이 두세 번 더 있었어. 그러니까 충분히 잃어버릴 만했어 지금 보면. 내 잘못이야.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 징후가 보였음에도 내 삶이 핸드폰을 더 챙겨야 된다는 것으로 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도 충분히 자기가 그런 상황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는 수만 가지 징후가 있었지만 그냥 온 거야. 막상 닥치고 하는 거야. 인생은 또 그렇잖아. 막상 닥쳤어. 근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시작이 자기 안에 있는 차 한 대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안에 놓고서. 그러니 다른 거 다 집어쳐놓고 그 깨지기 쉬운 접시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야. 나는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됐냐면 아까 주유소에서 보통 핸드폰에서 음악을 막 듣고 있잖아요. 난 막 뭔가를 틀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무슨 음악을 틀어놨는지는 모를 거 아니야. 이게 없으니까 음악 소리가 들려. 그것도 정말 예전에 어딘가서 가서 이렇게 보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정치해라 음악 소리가 확 들려. 근데 그게 갑자기 확 다가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내가 이런 걸 듣고 있네. 두 번째, 옛날에 이런 거 들으면서 잘 살았는데 정말 좋았는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나오면 너무 좋았는데 그게 동시에 궁금이 온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이 나아지는 건 뭐냐면 그래 이렇게 살아도 돼. 아 내가 핸드폰에 더 얽매이지 말아야겠다. 새로 사도 새로 생긴도 핸드폰 더 이상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 깝깝하게 이렇게 하진 말아야겠다. 막 하루 왼쪽을 찾아다녔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핸드폰에 이런 거 생기고 그러면 그대로 이제 또 그렇게 가겠지. 핸드폰 필요 없어로 가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쭉 그려지면서 이 영화가 오는 거죠. 그치 뭐 이 영화 보고 막 기분이 업되기는 쉽지 않지. 근데 역시 예방주사인지도 모르지. 그렇죠. 역시 예방주사인지도 그럴 모르지. 거예요, 형. 백신인지도 몰라. 네. 지금 김PD 형의 얘기 듣고 최 과장님의 뭐 약간의 공포스러운 난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살지? 그 얘기를 듣고 조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받은 느낌이 이 영화는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야. 맥도먼드 이 여자 주인공이 선택하는 건 다 불편함인데 그 중에서 몸의 불편함을 선택하냐 마음의 불편함을 선택하냐라고 했을 때 그럴 거면 난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할랜다. 그렇죠. 그거를 선택하는 것 그렇죠.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온통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네. 그래서 동생네에서도 그럴 거면 나는 마음 불편하기 싫이. 난 나 혼자 있는 거 편하다. 저는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프란시스 맥도먼드의 모습에서 사실 저의 아버지의 모습을 좀 보거든요. 아, 아버님 좀 이런 성향이죠? 네, 우리 아버지께서 농담처럼 하시지만 수없이 말씀하셔서 진담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중에 그냥 어디 떠나서 혼자 살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너희 엄마랑 그냥 어디 떠나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가신다고 그러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괜찮지 그러면. 그 차라리 그러면 낫겠는데 아, 여기 데이비드 스트레스의 그거잖아. 원하는 게 그거지. 네. 네. 여기는 이 사람은 와이프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진짜 가족 자기 아들이랑 막 다 있는데도 혼자 그냥 맨 타고 돌아다녔던 노바디가 거죠. 돼서 노예화에 가서 사는 거야. 그럴 수 있겠다는 싶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무슨 뭐 이렇게 자기 완전히 혼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커플이 있는 건 못 봤잖아요. 지금 다 혼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가족. 예. 아, 그 캠프파이어 네. 때. 있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혼자 있는 거를 또 네. 다뤘어요. 네. 우리 냈다 사실 도시에서 길들여졌고 나는 근처에 막 커피 가게도 없으면 난 깝깝한 상황이거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멀어서 나는 공감이고 뭐고 뭐 영화 참 잘 만들었다 그래도 막 이런 생각하면서 보다가 뇌리를 땅 때리는 대사가 있더라고. 거기 스웬키가 이제 네. 아까 얘기한 암이 이제 뇌까지 퍼진 네.
할머니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발을 하면서 프랜시스 맥도날드가 이발을 해주나 뭐 이렇게 머리를 잘라 네. 바리깡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친해지는 그 발전신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알던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회사도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저축해서 요트를 샀다. 그렇죠. 요트 얘기가 나와.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 이제 그 드라이브웨이라고 하죠. 거기 네. 집 앞에 네. 주차장 그 가라지 앞에다가 항상 그 요트를 세우는. 우리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이런 데 가면 요트 있는 집. 네. 그럼 이제 먹고 살만하고 그거 이제 요트 끌고 가서 이제 항해하고. 근데 그걸 사놓고 정년 얼마 안 돼서 죽었다. 그렇죠. 그 요트 타보지도 못하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결심을 한 거지. 난 그 도시에서 그렇게 있고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서 몰핀 만지면서 그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런 장관을 한 번 더 보고 죽겠다. 근데 그게 나는 되게 뇌리에 확 꽂히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 보면서 좀 불쌍하고 불편하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더 한심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핸드폰 잠깐만 없어도 우리는 후달리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저 가끔 오샥 형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뭐라고? 왜 남의 집 앞마당 쓸고 있냐고. 아니 그 뭐 쓰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몸도 건강하고 모든 생각도 굉장히 예민하고 발달돼 있고 모든 게 활기찬 우리의 나이대를 어디엔가 가서 누군가의 일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 보세요. 그렇게 해도 집 하나 못 사는 상황 아니야.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생각의 어떤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집단으로 생겨야 되는데 최 과장이 느끼는 공포, 내가 느끼는 공포가 개인적인 거예요. 아, 그 맞아요. 그거는 케바케 맞아요. 이게 집단적으로 생겨야 되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개인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들고 이런 영화 보기가 싫은 거지 사실. 그렇지? 나는 이 영화의 어떤 주제 의식을 영화 초반에 이 펀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잖아요. 뭐 일당 같은 거 받으면서 이제 기름값이랑 식대랑 버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스마스라서 물류가 엄청 많아지니까 이때는 막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쿠팡 뭐 네. 이런 거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거기는 아주 뭐 그냥 모든 게 첨단인데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일을 하고 중간에 뭐 어디 이제 군내 식당 같은 데서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거기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떤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 좋은 여자가 있어. 근데 여기 팔 이쪽 안쪽에 문신해 놓은 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나는 그게 저게 이 영화의 주제구나. 테마구나. 거기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홈이라는 게. 근데 홈은 이제 우리는 집이라는 거가 그냥 하우스가 아닌 홈. 영화에서 홈이랑 하우스랑 좀 구별해서 쓰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집. 우리도 그렇네. 홈이란 말이 그냥 말이냐, 그 단어냐, 아니면은 네가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는 단어냐. 집이 그냥 거기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갖고 다니는 거냐. 이 말 그게 써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사람 문신인데 지금부터 이 영화는 이 얘기입니다. 딱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이 맞는 거죠. 집이라는 게 우리는 집 그러면은 내 뭐 일정한 사랑하는 대상이지. 사람들이 모여 어떤 공간 안에 지붕 아래 있는 거기 그 공간을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프랜시스 맥도날드가 그리고 그거를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죠. 집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그렇지.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네. 그 개념이 나는 이 영화의 어떤 주제 의식이라고 봅니다. 집이란 무엇인가? 어우, 유목민 다 되셨네. 나는 유목민은 절대 못합니다. 나는 캠핑 가는 것도 싫고 최 과장이 맨날 차박한다고 그러고 무슨 캠핑 간다고 그러면은 사서 고생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이런 영화들 보면 정말 시설 좋은 RV를 가지고 막 정말 경치 좋은 국립공원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캠핑할 수 있게 전기도 나오고 이런 데 가서 놀고 이런 영화들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재밌겠다. 여행을 저렇게 다니는 거구나. 그러면서 미국은 또 얼마나 넓고 구경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코스들이 쭉 있어요. 책 같은 거 보면 뭐 한 달 코스, 두 달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도 있고. 은퇴하고 RV 사가지고 퇴직금으로 그렇죠. 나 와이프랑 전국 유람하면서 다녀야지.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 네. 많죠. 근데 어바웃 슈미트에 나오잖아요. 그 저거도 나오고 뭐 그런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완전 팩폭을 한 거야. 팩트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거잖아. 이 사람들은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같기도 하고
현실이 그렇게 뭐 유람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뭐 영화로 돌아가면 저희가 나누는 얘기들의 톤이 어떻게 들리실지 아시다시피 영화는 이런 톤의 영화는 맞고요. 사실 시종인관 그 막 진짜 재밌는 씬이거나 막 이런 건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저는 그래도 그 가운데 조금 좀 우리의 긴장이나 불편함을 좀 풀어줄 수 있던 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데이브와의 동물원을 이렇게 둘러보는 씬이 동물원? 있어요. 동물원 거기 보면 막 수족관? 악어, 예, 악어가 막 나오고 악어에다 먹이 주는데 막 저 뭐예요 저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귀여운 모습도 좀 그리고 나오고 그 비단뱀 그렇죠. 뱀이랑 뱀을 또 목에 거. 둘러서 이렇게 그거 뱀 사진 찍어봤어 어디? 저는 뱀은 안 동남아 걸쳐봤어요. 가서 안 해봤어요. 나도 목에 걸라 그래서 나는 그걸 못했고 네. 만져는 봤는데 그 물컹하는 그 느낌이 너무 막 싫어. 그럴까요? 싫고 좋고를 떠나서 막 너무 찬 느낌 차다는데 따뜻해. 따뜻해요? 음. 그럼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 뭐 하여튼 그 물컹하는 게 그게 좀 그래. 근데 거기서 웃긴 거 나오잖아. 이 뱀이 날 내 손목을 막 조여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잡고 있는 겁니다. 데이브가 그 말하죠. 내가 그렇죠. 그런 건데 그런 좀 긴장을 네, 이완하는 그- 잠깐 나오네. 그리고 거기서도 악어한테 먹이를 주는데 저거 대체 뭘 주는 거냐 그러니까 토끼 같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우 세상 징그럽다고 이게 당신 노려보는 거 보라고 막 악어가 막 이러면서 하는데 바로 다음에 둘이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게 나오는 씬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좀 재밌는 좀 씬도 있고. 근데 영화를 내용들을 좀 찾다 보니까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오샥 형이 정보를 준 대로 실제 유목민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 스텝 한 20명하고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배우인지 몰랐대요. 그렇게 생겼잖아. 진짜로 배우인지 몰랐고 그래서 중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있는 남편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밥 웰스가 진짜 남편이 죽어서 저런 장면을 회상하는구나 생각을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위로를 건넸다는 거예요. 남편이 조엘 코엔인지 몰란 거야? 모르고. 근데 그제서야 제작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 여자는 영화 배우고 남편은 아주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코엔 코엔 브라더스. 감독이다라고 했더니 완전히 깜짝 놀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나는 바벨스 그 사람 그 마지막에 아들이 5년 전에 사실 오늘이 누구한테도 얘기 잘 안 하는 건데 내 아들의 생일이다. 그렇죠. 33번째 생일이다. 그렇죠. 뭐 그런 얘기하죠. 근데 이 아들이 5년 전에 죽었다. 스스로 목숨 끊은 건가요? 네, 네, 그렇게 자살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이제 나는 그래서 배운 줄 알았지. 와 저는 그런 장면이 너무 아파요 막. 아프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지 그 이런 유목민들을 돕는 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를 돕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네. 의지를 하면서 예. 팁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렇죠. 예. 물건도 공유하고. 노하우를 예. 교환하고.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지금 노숙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예.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철학과 주관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쫓겨가지고 정말 삶의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전혀. 거기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보면은 이거는 채식주의자들 먹으라고 네. 요리하고 이렇게 해서 살잖아요. 다들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그룹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찍이 보지 못한 그런 그룹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프랜시스 맥도먼드를 몰라볼 정도로 문명과는 덕을 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그 흔적 없는 삶의 벤 포스터 같은 비슷하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왜 이런 어떤 컬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이다가 몇백 명씩 몰려 사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거기가 이제 넓고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한테 바로 대입하기에는 몇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나는.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인 그 사람이 정말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부분으로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사람들로부터 실망을 많이 했거나.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자기가 담배 하나 달라고 했던 청년한테 라이터를 하나 주잖아. 다시 그 청년을 또 만나죠. 우리는 길에서 만날 거야 하면서 결국 만나. 나중에 그 코어스 라이트 맥주 주는 애. 근데 다시 그 라이터를 돌려주는데 이게 공룡뼈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리폼을 했어. 근데 거기서 정말 엄마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너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 왜 이렇게 됐니? 라고 물어.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막 이렇게 물어. 부모님이 걱정은 안 하시니? 라는 질문. 그런 말로 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향을 받는 거는 아까 말한 그 이 리더 바브엘스의 그런 부분에 감화받기도 하지만 결국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상대를 걱정하게 되는. 그리고 젊은 나이일수록 내가 겪었던 어떤 흔히 이게 이제 잘못되면 꼰대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개념.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건 마지막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불꽃을 막 돌리면서 캠핑장을 돌아. 익숙해진 거지. 그 1년 동안의 불편함들이 쭉 와서 이 사람에게는 이미 체화돼서 내화돼 버린 거야. 근데 이게 저 시기 뭐 이렇게 연도가 딱 나오지는 않는데 중간에 우리가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있어. 이제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어디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데 극장 옆을 지나가. 그렇죠. 그 극장에 더 어벤져스가 딱 또 어벤져스가 12년 개봉이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이라는 거죠. 한 1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은 과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펀이 움직이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커. 그 웨스턴 영화 다 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네바다 엠파이어라는 거창한 이름이죠. 엠파이어에서 그 바벨스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리조나 사막이라 그러잖아. 아리조나 갔다가 나중에 그 러시모어산 그 모형 사진 찍고 하는 사우스 다코타 거기에 이제 그 배드랜드라는 국립공원 거기서 캠핑촌에서 또 일하잖아요. 그래서 전기 같은 거 꽂아주고 거기서 린다 메이랑 화장실 청소하고 정말 많이 움직여. 나중에 또 동생 만나러 캘리포니아도 가고. 그러니까 다 서부에서 거기를 이 밴을 몰고서 계속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차가 고장 날만 하지. 아무리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차가 이제 퍼져버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 거가 맞긴 한데 차에서 살고 이러는 거는 참. 그리고 저 영화 봤어요? 매기 스미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어떤 수녀님이 젊었을 때 사고를 치고 사고가 나가지고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밴에 살기 시작한 거야. The Lady in the Van이라는 영화 있어요. 그 누구네 집 앞에 그냥 주차를 해놓고 거기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이제 거기 그 집에 사는 남자랑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차에서 살겠어요, 진우가? 차에서요? 응. 저는 차에서 그냥 잠깐 졸음 방지 차원에서 잠깐 조는 건 너무 좋아해요. 잠깐 단잠 꿀잠 자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못 살죠. 아니 그러니까 좀 큰 차, 지금 김 PD가 산다는 스타렉스 같은 거 개조해서 그래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래? 뭐 여행 가는 거야 당연히 며칠 가는 건 상관없겠지만 며칠 정도는 괜찮다. 살려면 못 살 것 같고 지금 형이 얘기했던 그 레이디 인 더 밴, 더 레이디 인 더 밴 그 영화는 실화네요. 15년 동안 살았대요. 그 영화 되게 재밌었어요. 그건 약간 이제 코미디긴 한데 이게 노마들랜드처럼 이렇게 심각한 톤은 아니죠. 아무튼 이번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이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좀 우울하고 좀 쓸쓸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노후에는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줄 수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별점을 한번 매겨보도록 할까요?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자, 별점을 소개해 주세요. 별 5개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허비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밥 사주고 영화까지 보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진혁이부터. 네, 저희가 다뤘던 극장가다 영화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거리를 좀 많이 던져주는, 생각할 거리 혹은 우울할 거리들을 좀, 그리고 불편할 거리들을 좀 전해주는 영화지 않을까 싶은데도 저는 사실 영화 속에서 조금 다른 장면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어쩌면 영화가 계속 어둡고 불편해서지 않을까라는 이유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가장 프란시스 맥도먼드가 예뻐 보였던 장면이 있어요. 아름다워 보이고 했던 장면 뭐였냐면 누드씬? 아니 누드씬 안 말고 저는
결혼 서약서를 얘기하는 그 장면은 너무 정말 그 당시 그 결혼하는 그 장면이 떠오를 만큼 정말 한 여성의 그 아름다운 그 시절에 이렇게 추억하는 그 장면들이 그 담배 한 개 피춘 청년한테 걔는 근데 좀 애가 좀 아파 보이던데 분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애가 너무 고생한 그 분장을 너무 잘했더라고 젊은 애인데. 저는 그 서약서의 그 글을 그렇죠. 그 시죠. 그 시를 다 적어 왔습니다. 진짜? 그리고 나중에 중간 끝에만 좀 읽어줘봐. 제일 끝에만 마지막 구절만. 제일 마지막 구절만 영어로 읽어주는 겁니까? 영어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또 들으시는 분들이 또 그건 또 그렇군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니까요. 하겠습니다. 그대가 이 불멸의 서약 안에서 살고 우리가 숨쉬고 볼 수 있는 한 이 서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는데요. 하여튼 앞에 내용들이 이렇게 막 여름 계절들 얘기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글귀여서 좀 적어봤는데 형들과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영화는 이 얘기 나눈 후에 한 번 더 보면 또 다른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안 가요. 잘 갈 것 같지는 않죠. 안 가. 그래서 다 안 볼 것 같아. 안 볼 것 같지만 한 번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형들과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정리하고 싶은 영화의 한 줄은 또 다른 한 줄이 있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네, 저는 이 한 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면서 그래도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노매드랜드 영화 잘 봤고요. 제 점수는 조금씩 올라갈 거를 생각하면서 4.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기하고 근데 다른 것보다 진짜 연기는 나온 모든 실존 인물들이라 그렇지만 프란시스 맥도먼드 이 연기는 저는 정말 아주 놀랍습니다. 이번에 여우조연상 윤여정님이 받았지만 여기 나온 그 두 여성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진짜 대단하시지만 윤여정 씨는 받을만했다. 네. 그리고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충분히 받을만했다. 네, 최 과장. 네, 저는 뭐 오늘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지만 아직도 정확하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한 번 더 보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 보면 더 아플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보는 내내 좀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저는 좀 막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이 영화를. 네. 이 영화가 그리고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여우 주연상을 탈 만한 영화였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작품상을 받을 영화인가? 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갑니다. 네. 그래서 아까 뭐 김 PD 형도 그런 얘기 했지만 지금의 어떤 이 디프레스된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어떤 감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은 아니었다. 그래도 끝까지 봤어요? 예, 끝까지 보긴 봤죠. 뭐 앉아 있는데 봐야죠. 예, 그리고 뭐 얘기 한 마디라도 하려면 봐야 되니까. 영화를 보고 7,000원 싸게 받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니 공포스럽게까지 해? 네. 영화가? 네, 저는. 그렇군요. 다른 거죠. 나는 이렇게 팔짱 끼고 그냥 구경하듯이 봤어요. 네, 저도 약간 모르겠어요. 제 요즘 심리 상태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 좀 그걸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겠다. 그렇지, 그게 정답이야. 예,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붙어 있는데 아까 그 요트 그 레슨 꼭 기억하세요. 요트 사는 사람 얘기 이 영화에 나오잖아.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하지만 영화의 뭐 만듦새라던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8점 네, 드리겠습니다. 3.8. 네. 제가 여기에 녹음하기 오기 전에 보통은 밤을 하루 이틀 정도는 새야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 영광을 갔다가 그 전날은 또 학교에서 자고 영광에서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 그날 핸드폰 잃어버리고 뭐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최 과장이 지금 느끼는 원인을 내 나름대로 진단해 보자면 이 일종의 번아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소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런데도 뭔가 일이 터지고 나면 정말 짜증이 너무 극대로 솟다가 화가 나다가 그 다음에 다 귀찮아지는 거잖아요. 귀찮아지는 이 순간에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심한 공포가 오는 거예요. 충분히 나 저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열심히 일하는 거에서 지쳐가고 있는 사람이 이 영화를 보면 너무 아플지도 몰라요. 제 생각엔 충분히 그렇다. 특히 그게 일이 그냥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 힘듦이 막 느껴질 때는 특히 더할 수 있다. 그게 이 영화가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과연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 유추해 보건데 코로나가 지금 거의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한두씩은 꼭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상실감이나 혹은 이런 것들이 또 있는 반면에 또 2008년에 겪었던 경제 위기를 다 극복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분노가 가득 차인 상황에서 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선택한 영화가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이성적인 느낌까지도 갖게 되고 다만 지금 점수를 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점수를 주기도 힘들어요. 이거 내가 보라고 추천도 못할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 영화가 왜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서 나름대로의 그 묘미는 3.1점 같아요. 다만 아까 오샥이 노숙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본 기억에 남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세탁소 미미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노숙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분은 세탁소 우리 코인 넣어서 하는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런드리 세탁소가 있잖아요. 그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문화더라고 거기가. 근데 거기에 한 켠에서 세탁 용품을 팔면서 살아. 근데 그 자리에서 노숙을 하는 거야. 저 런드리맨은 보통 24시간 하니까. 그거를 노숙하면서 저분이 얼마나 자기의 인간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소통하면서 살고 또 막 심지어는 좀 이상하게 본 사람들 막 화도 내고 막 하는 것들 엄청난 장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장면을 보았던 기억으로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나는 내가 노숙을 옛날에 노숙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살짝 그냥 밖에서 집 없이 살아본 적이 조금 있지만 완전히 내 인생이 그렇게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화는 나는 충분히 그 길로 갈 수도 있다. 개연성이 능히 있다. 그런 공포에 나름대로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서 3.1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3.1이라서 2.1이 아니고. 2.1은 사실 이젠 좀 화해하고 싶긴 한데 이 노마드랜드에 비교하니까 2.1은 확실히 2.1이 맞아요. 3.1. 저는 4점 별 4개 드리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서 좀 칙칙하고 우울하네 그러면서 그냥 봤는데 내가 나를 대입시킬 정도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뭐 미국의 일부 얘기고 그다음 난 프랜시스 맥도먼드의 연기를 감상하면서 그리고 이 중국인 감독인데 굉장히 좀 이 섬세한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여성들의 시선 이거가 굉장히 많이 느껴져서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좀 막 흥미진진하네. 이건 아니죠. 이건 누구도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영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정말 깔끔하게 떨어뜨렸네. 오스카 연기상 같은 거는 받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작품상 후보에 오르고 작품상 수상까지 하고 보니까 나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2021년을 지나면서 2020년 이 코로나 이 혼란과 함께 기억이 될 영화 같다. 이 우울하고 칙칙함 정말 이게 다 힘들잖아요. 그리고 좀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게 중국이 이번에 이거 블록하고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고 또 이게 중국인 감독이고 막 이런 또 약간 좀 아이러니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 그냥 시기가 이런 거가 다 합쳐져서 이 영화를 나중에 기억하게 될 것 같고 그렇죠. 프랜시스 맥도먼드의 연기는 빛났다. 그리고 이 클로이 자오 감독의 연출은 좋았다. 이 정도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나는. 네. 근데 지금 김 PD랑 최 과장은 좀 이 영화에 좀 타격을 좀 받은 것 같아 보면서 그래서 네. 그 타격이 좀 느껴지는데 네 맞아요. 지금 그 벤에 깔렸어요, 형. 아니 조금 약간 여기 새끼발가락 정도 깔린 거. 그 타격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좋은 영화일 수 있지만 그게 너무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아무튼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 요트의 교훈을 좀 기억하시라. 그 요트가 우리로 바꿔 말하면 이게 집이거든요. 우리한테는 평생 벌어가지고 그 집을 사는데 그냥 그 가격으로 살 우리의 이 꽃다운 청춘을 다 바쳐서 갈아 넣어서 이거 아파트 한 칸 마련하는 거가 이게 과연 맞나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매드랜드. 과연 논란의 점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4.1, 3.8, 3.1, 4점, 3.75점 나와서 반올림 3.8점. 네.
그래도 잘 나왔네. 오스카 작품상에 별 4개를 못 받았군요. 예, 무용부에서. 밥까지 사준다면야 아니죠.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은데 커피값 정도는 아껴서 정도? 볼만도 한데 불만도 한데 집이 조금 뭐 직장 다니기 힘든데 뭐하러 봐. 그러겠네. 네. 볼 필요 있다. 그런데 음악은 정말 근데 음악 얘기를 안 했네. 음악도 괜찮았는데. 막 뭐 좋았어요. 나는 2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중간에 한번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렇죠. 이 바벨스 휘하에 있는 이 벤트웰러들이 노래를 하죠. 네.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그 이제 윌리 넬슨의 유명한 컨트리 히트곡인데 On the Road Again이라는 노래 있어요. I'm on the road again. 나 비슷하다. 윌리 넬슨이랑. 안 비슷하거든요. 아니군요. 네. On the Road Again을 가사를 바꿔가지고 아주 스마트한 가사로 부르더라고요. 그거랑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펀이 밴 안에서 죽은 남편의 사진, 젊었을 때 사진을 꺼내보면서 라디오인가요? 라디오에서 이제 음악이 나오죠. 그게 이제 네킹콜. 네킹콜의 Answer Me My Love라는 아주 뭐 오래된 유명한 감미로운 네킹콜의 재즈 음악. 이거 2곡이 기억이 확 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네킹콜까지 들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으니까 윌리 넬슨을 들으면서 그래도 좀 On the Road Again을 들으면서 77번째 무용부부로서 극장 가다를 마치는 걸로 하죠. 네. 네. 4.0이 안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네요. 아카데미 위원회에게 네, 작품상 수상했는데. 그 직장인들을 좀 그 무슨 고를 해서 뽑았어야지. 직장인들이 이렇게 힘든데. 직장인들 뭘 생각하고 지금 직장인들만 힘들어. 이거 뭐 되게 힘든데 지금.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네. 자, 고생하셨고요. 또 만나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